CCTV 김호준의 뉴욕 타임스. 네, 167회 두 번째 코너입니다. 시사 단두대. 오늘은 한겨레 기자들이 때로 나왔어요. 저기 임시 시사대지도 있죠? 거의 고정. 누구 맘대로. 김혜연 기자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시사 단두대를 만들었을 때 처음 나와서 크게 단두댔던 하호영 기자. 안녕하세요. 요새 방송에 물이 오르고 있어요. 네. 방송 이제 즐기고 있고. 뭐였어? 이거 했어, 이거? 한 번 더. 뭐였어? 요즘 뭐 성대모사 대신 개발하고 있는 게 하나 있거든요. 다시 해봐. 뭐요? 오리지널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자, 그리고 보게 됩니다, 옆에 그 안수창 기자가 선배. 선배시죠. 그죠? 예. 안수창 기자라고 이 한겨레 내에서 그 기사를 문학의 경지로 끌어올린 다고 평가받으며 내부에서 비아냥을 듣고 있는. 어쩌죠? 아니, 이 기사 문장이 가장 유려하고, 그리고 문학적 감성이 뚝뚝 묻어난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 전무후무한 그 노동 OTL이라는 기획의 책임자셨고, 저하고 17대 때 또 홍준표를 비롯하여 인터뷰를 그때 같이 시리즈로 돌았던, 그때 콧찔찔 흘려졌었는데, 지금 커서 팀장이 되어 있는, 소개를 좀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한겨레 내 에이스라고, 이게 원래 단두대 아닌가요? 단도하고 있는 중이야, 지금. 1972년생이시고요. 경상북도 칠곡에서 태어나서 대구에서 공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력을 밝히실 때는 학교 이름은 밝히지 않고 대학에서 사회학을 공부했다라고 하시면 어쨌든 문장이 가장 마치 뭐랄까요, 시인 내지는 어떤 인문학적 통찰을 통한 경지에 도달한 철학자의 냄새까지 나길 원하는 잘 나진 않아요. 하지만 나길 원하는 한겨레 문장이 참 좋다고 한겨레 독자들 사이에 정평이 나 있고 한겨레 기자들한테는 비아냥을. 아니 이제 그런 평가 덕분이겠죠. 이제 기자 지망생들에게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그렇죠. 안수찬 기자가 또 이 일반인들은 잘 모를지 모르겠는데 기자 공부하는 친구들한테는 왜냐하면 교본으로 삼는 어떤 책도 내셨어요. 기자 그 매력적인 이름을 갖다. 그런 식인 거죠. 분위기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기자 되다 이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또 기사 작성법에 대해서 쓰신 책, 스트레이트를 넘어 내러티브로라는 책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한겨레 창사 20주년 기념으로 이제 희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사사 책이 나왔었는데 그때 편찬 기사가 거의 에세이에 준하는 정도의 그것도 좋은 문필가의 에세이 정도. 근데 그 안에 기사가 있어. 기사 내용은 짧은데 땅이 긴 거지. 제가 2년 동안 팀장을 모셨던. 네, 탐사보도 팀장이고 현재. 제가 이제 언론사 입사하기 전에 이제 그 민주시민언론연합에서 주최하는 언론학교에 오셔서 실드 되게 치네요. 강의를 하셨는데 그만해 이제. 그만해. 다른 건 모르겠고 그때 이제 말씀하셨던 대목 중에 언론사들 중에서 그 급여가 가장 높은 곳이 조선일보, 신문사에서는 조선일보고 방송사에서는 SBS인데 두 곳으로부터의 스카우트 제안이 있었으나 거절했다. 이건 본인의 주장이고요. 확인된 바 없기 때문에 삭제. 자, 그렇게 이 선후배 사이의 기자 세 분. 사실은 안수찬 기자가 탐사보도 팀장이기도 하지만 이 하영 기자도 탐사보도 분야에서 한겨레에서 먹어주는 생긴 건 이래도 이 생김새로 상대방의 경계심 무너뜨리는 거예요 일단. 그런 다음에 특종을 따내요. 돌세형 기자. 여기는 문필가 형 기자. 날카로운 문장이 날카로워요. 그러나 나는 꼼수는 듣지 않아. 거기서 마이너스 100점. 듣지 않기 때문에 고급 정보인데 어떻게 하시죠?
엄청나게 고급 정보들을 놓치고 있는 거지. 디도스 기사를 이번에 봤어요, 제가. 이게 이제 오늘 녹화가 3월 29일 목요일인데요. 일면에 이쪽에 이제 한겨레 인해서 선관위가 디도스 공격받자 KT선을 끊어서 접속 장애를 자초했다. 대특종. 이제 지면에서 이 대특종이 내용이 있는데. 6면 7면으로 이어져서 쫙 펼쳐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면으로는 이 정도 나오면 엄청난 특종. 선관위가 2시간 반 동안 이상한 대응을 했다. 인터넷 카지노 업자의 디도스 배팅 신의 영역을 믿었나. 자, 근데 이제 낙곰수에서는 줄기차게 그동안 벌써 한 얘기했다. 한 달 반 전에 다 끝난 얘기고요. 안 들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하지만 그걸 또 저는 이제 언제쯤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잠깐 기다려. 그렇게 하면 계속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네. 어젯밤에 누가 연락이 온 거야. 그 한겨레에서 특종했다. 특종 뭐 디도스 특종이 나온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가서 봤지 기사를 어젯밤에. 다 아는 보셨어요? 얘기인데 이거 봤어 진짜? 읽어봤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지. 드문 일이에요. 다 왜냐면 새로운 뉴스가 뭔가 있을까봐. 이거 한 달 반 전에 다 했던 얘기인데 방송에서 방송 안 듣는 얘기가 거기서 드러나는 거죠. 하지만 이 일간지 중에 국내 주요 일간지 중에 유일하죠.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커버한 건 최초예요. 일간지 중에 특종이라는 거지. 네. 자, 그 특종을 팀장으로 리드하신 내가 아직 그 기사의 인터넷 댓글을 보지 않았지만 욕먹었을 걸 거꾸로? 그러니까 인터넷 쪽에서는요 전문 용어로 특종은 알지 몰라도 종특 정도는 된다. 아니, 제 말은 일반 독자들을 수정해보자면 일반 독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데. 왜 지금 이 얘기를 지금에 와서 하냐. 플러스 지금이라도 하니까 다행이다. 이 두 가지 정도의 반응이 있지 않을까. 사내에서는 이제 기자들이 반응이 두 가지도 아니는데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낙검수에서 들었던 이야기다. 나는 못 들었다 그래야지 그러면. 나는 못 들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 낙검수 들으라고 하세요. 기사를 썼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졸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근데 제가 이제 꼼꼼하게 기사를 봤는데 기사가 이게 IT 전문가가 아니면 그렇죠. 사실은 이 사안을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복잡하기도 하거니와 그다음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있을 수 없는 일인지 구분도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우리 기술자가 아닌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결정이었다고 말해버리면 기술자가 아니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선관위의 대응은 일관되게 그거는 기술적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의 판단을 내렸을 뿐이다라는 걔네 그 대응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서 그 문제점 찾아낸다는 게 그리고 이렇게 큰 기사를 쓴다는 게 쉽지 않다. 그러니까 노고를 취하하며 욕받다는 얘기를 욕받다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지금 그 기사가. 그러니까 우선 특종이라고 제가 주장한 건 적은 없고 펼쳐서 쓴 거고 다만 이제 계기는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검경 수사 기록을 다 구했어요. 어떻게 해서 이제 경찰 검찰 한 1만여 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제 그걸 계기 삼아서 그러니까 처음부터까지 이제 그 수사 기록 안에는 이제 관련자들의 진술, 그 다음에 선관위 등등이 제출한 어떤 데이터들, 그 다음에 보고서들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기사를 쓰게 된 핵심 포인트는 여러 관련자들의 진술을 서로 비교해 보는 거죠, 첫 번째. 그 다음에 제출되어진 데이터나 자료나 보고서와 이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이 어디서 틀려지는지를 비교해 본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특종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하고, 낙검수가 특종 이제 많이 하셨다 치고, 근데 이제. 시단이 했어 이미 아무도 안 알아줘서 그렇지. 낙검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놀랍게도 있으니까 저를 포함해서 저는 알고는 있지만 잘 못 들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 전체에 관련된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자라는 취지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크게 이 사건의 기술적 파트와 정치 파트가 있잖아요. 기술 파트에 대한 설명 말고 정치 파트에 대한 큰 그림도 같이 한번 그려주자. 뭐 이런 차원에서 취재를 했던 거고 아직 다 못 쓴 게 있는데 남은 게 뭐예요? 지금 이야기하면 저희는 뭘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분야, 영역 이런 게 있었잖아요. 어느 영역의 이야기다. 좀 걸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 파트인 동시에 정치 파트의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애매모호한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지. 지금 왜 나왔어? 기사 읽어보라고 끝내야지. 이 기사 얘기를 해야죠. 아니 이 기사를 읽어보면 이게 이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거보다 더 쉽게 쓰기는 그 기사에서도 문학의 향기를 느끼셨나요?
문화의 향기를 크게 느끼진 않았어요. 그 사안 자체가 너무 딱딱한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꼼꼼하게 다 챙겼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네, 꼼꼼하게 다 챙겼다. 근데 너무 꼼꼼해서 사람들이 포인트를 놓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까 비교했는데 저희도 방송할 때 이제 여기도 물론 다 담긴 건 아니지만 그 기사에 이제 어떤 건 쳐내고 어디다 방점을 둘까 고민하면서 기사가 작성돼서 서로 틀린 말이 어디서 어긋나느냐. 근데 어긋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어긋나는 것의 의미가 뭔지를 사람들이 캐치해야죠. 어긋났다 이거야. 서로 말이 틀려. 틀린 것만으로는 그 틀린 그 의미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목에서 자초했다. 제목이 자초했다. 포탈 제목만 자초인가? 자초했다. 예. 자초했다인데, 자초했다 정도도 물론 강하긴 강한데, 유발했다가 더 가까운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선관위가 그 미숙한 내용으로 그런 현상을 자초했거나, 선관위가 또는 기술적 판단 미스를 했거나, 또는 뭐 선관위가 그렇게 따지자면 선관위의 그 책임이라는 것은 예산의 문제도 나오고 기술진 인력의 문제도 나오고 그런 식으로 쭉 얘기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지적 의미를 찾아낼 수가 없고 선관위가 기술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결정을 내려서 그런 현상을 유발시켰다 거의 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우나 그런 뉘앙스 혹은 그 방향으로 이 기사가 가야 실제로 이제 그런 뭐 대목이 없진 않아요. 우연의 일치였는지 하필이면 비정상 트래픽을 감지할 야간 당직자가 없는 시간에 시험 공격이 이루어졌다. 또 뭐 끝에 보면은 풀리지 않는 의혹은 여전히 많다. 뭐 이런 대목들이 뭐 그런 실은 수도 이제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총수님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도 없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밝혀진 혹은 그동안 제기됐던 기술적 문제들을 다시 짚었다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예컨대 혹시라도 사람들 중에, 그건 김어준 이야기지, 뭐, 내 생각은 달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장치를 주고 싶었느냐 하면,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이 문제에 착안해온 김기창 고려대 교수의 자문도 받았지만, 또 한 분은 전혀 이 사안을 몰랐던 한 분을 섭외를 했어요. 네트워크 전문가인데, 예.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다국적 기업에서 일을 하시는 익명이긴 하지만, 다시 말하면 저희들도, 취재하는 저희들도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전체 자료를 쭉 보았을 때 어떤 공통부모 같은 걸 마련할 수 있는 근거와 토대 같은 걸.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는 송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낙검수가 이야기했다 이 방식이었다면, 감히 이제 어떻게 대적할 깜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이것은 낙검수 혹은 김호준 총수 개인의 어떤 문제, 의혹 제기가 아니라 이 분야에서 정통한 전문가들이 적어도 복수로 처음부터까지 봤는데 그들 간의 의견이 다른 것은 있지만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가 이것이다. 라고 이제 뭐 저희 나름대로는 이렇게 조금 더 이 양주를 끌고 나오고 싶은 바가 있었고. 2명이 아니면 10명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유발했다, 자초했다, 이 차이가 크죠. 그리고 기사를 읽어서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찾아내기는 독자들 좀 힘든 측면이 있어요. 너무나 이게 신문이든. 그렇죠. 이게 내러티브에 강한 기자긴 한데 내러티브만으로 그 뉘앙스를 주기는 사안이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이제 머리카 오늘 준비가 많아. 그?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오늘 이 기사를 이해시키는 데까지 일단 가보자고요. 기사를 이해시키기엔 좀 내려놓는. 아니요, 그렇게 기사 전체 개요를 말씀드리는 것보다 아니에요. 이걸 기술적으로 설명하거나 이러면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진술서들을 보면 선관위 관계자들이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기사에 썼지만 담당자들이 그때는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 차단을 했느냐? KT 예산에 뭐 몰렸기 때문이다. 왜 거기에 몰렸는지 나는 당시에는 몰랐다. 라고 직접 이야기를 한다거나, 사태 해결 핵심이 되는 게 사이버 대피소로 우회 조치하는 것이었거든요. 8시 20분, 30분경에. 그 사이버 대피소로 짐작 우회했으면 모든 문제가 쉽게 다 풀릴 수 있었을 텐데 왜 진짜 그렇게 안 했느냐. 당시에는 사이버 대피소 우회 조치를 생각하지 못했다.
그 사이버 대표소 우회 조치는 실제로는 이제 선관위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KT 쪽으로부터 혹은 뭐 국정원으로부터 우회해라라는 이야기를 8시쯤에 듣고 나서야 이제 우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는 단정할 수는 없으나 뭐 가능성은 두 가지 갈래인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선관위 담당 그 직원들이 그날 선관위 정보화 담당관실에 15명이 그 담당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15명이 전부 다 무식해서 정말 말 그대로 몰라서 혹은 15명 중에 분명히 이 사태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아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해석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이 해석 중에 어느 쪽으로 가면 좋을지를 적어도 신문의 수준에서 확정할 수 있는 근거까지는 마련하지 못했으나 이들이 스스로가 계속 그런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을 이제 발견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 사전에 취했어야 될 뭐 조치 가운데 대부분이 것이 KT나 LG, U+ 등등 사업자들하고 교감하고 의견을 묻고 이 상황 어때? 작전을 치러야 되는 거니까 지금 그쪽 상황은 어떤데 이쪽 상황은 이러니까 뭐 이런 얘기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KT, LG, U+ 등등의 이야기와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잘 모르면서 막 조치를 취한다거나 심지어는 알려줘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LG U+ 쪽에다가 공격 들어오는 IP 주소가 이것이니까 막아라라고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걸 KT에선 차단한 오전 7시에부터라도 LG U+ 쪽에 알려야 남아있는 회선인 LG U+로 들어온 것을 막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8시가 지나서 이걸 알려준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진술을 통해서 계속 이제 확인됐던 것, 뭐 이제 그런 게 진술을 통해서 이제 거듭 확인을 할 수 있었다 이런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제일 제가 논리적으로 기술적으로 이해 안 됐던 대목 중에 하나는 그 새벽 1시에 테스트 공격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아침 6시에 공격하기 전에 1시에 한번 건드려 보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논리적으로 내가 살인을 저지르기로 했어요. 범행을. 그럼 시험에서 한번 찔러 죽여보고 그 다음에 한 6시간 있다 또 찔러 죽이나? 그러니까 테스트 공격이라는 걸 왜 하는 걸까? 일단 이 동기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었었어요. 테스트 공격, 테스트 모의. 또 하나는 1시 공격 당시에 이제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KT든 선관위든. 알아차렸으면 사전에 뭐 대처를 했을 테니까 6시에 공격이 들어와도 막았겠죠? 근데 첫 번째는 그날 야간 당직자가 없어서 선관위. 야간 당직했으면 알아차렸을 텐데 비정상적 트래픽이 올라오니까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중에 선관위 어떻게 규명하냐면 트래픽이 나중에 보니까 올라오긴 했더라. 근데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그게 디도스인지 뭔지 알아낼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공격자들은 나중에 어떻게 진술하느냐면 그때 새벽 1시에 테스트 공격을 해봤더니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것을 확인했고 그래서 다운되니까 6시에 더 하기로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여기서도 약간 미스터리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테스트 공격을 했는지 심지어는. 두 번째는 테스트 공격한 경우에 홈페이지가 다운됐는지 뭐 안 됐다면 또 어떻게 그리고 도대체 왜 테스트 공격이라는 걸 왜 하는 건지 저는 이제 기자니까 동기 같은 걸 중시하는 편이거든요. 사람이 다 의지가 있고 동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디도스 공격하는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건 스스로 결의를 했건 제가 새벽 6시에 범행을 저질러야 되는데 이거 일부러 티낼 일이 있나요? 일부러 들킬 일이 있나요?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발각될 수도 있는데 왜 새벽 1시에 그것도 야간 당직자가 없는 시간을 어떻게든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골라서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했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그 공격자들 하드디스크를 검찰이 다 뒤졌어요. 뒤졌는데 수사 발표 때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언급할 만한 가치가 없을 만한 부가적인 정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친구들이냐면 중고등학교 때부터 못할 말로 성범죄도 저지르고 성인이 되어서는 필로폰도 복용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평생을 투표 한번 해본 적이 없다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정치에 관심이 없는 친구들인데 2010년, 그러니까 작년 말고 2010년 5월 19일 날 새벽 1시 40분에 선거 통계하고 정책 정당 그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접속한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게 발견되었어요. 2010년 5월 19일이 무슨 날이었냐면 제 추정인 건데 그로부터 한 보름여 뒤에 60 지방선거가 있던 6.2 지방선거. 예, 열흘 뒤에. 그 친구들은 왜 지방선거 열흘 전에 그 전과 그 사이에는 별로 들어간 적이 없는데 지방선거 앞두고 왜 중앙선관위에 들어가서 투표도 안 할 놈들이 들어가서 봤을까요?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친구들이 사용한 그 디도스 공격 툴이 카스툴? 예, 카스툴. 카스툴이죠. 중국산인데 그 디도스 공격이 저도 이번에 뭐 물론 취재하면서 알게 됐습니다만 이게 하다 보면 공격 예정 설정을 할 수가 있대요. 예컨대 뭐 지금부터 1시간 반 동안 뭐 몇 시간 뒤에 뭐 이런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좋은 프로그래밍 경우인 거고 이 친구들이 쓴 것은 중국산 카스툴이었대요. 중국산 카스툴은 공격 설정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계속 이걸 뭘 누르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친구들이 아침 6시부터 공격을 하다가 진술상으로는 9시 잠이 이렇게 들어요. 잠자는 상태에서 이렇게 누르다가 11시에 깼어. 근데 공격이 이제 보니까 이제 좀비 PC 동원된 게 0으로 나오고 공격을 끄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그 시간에 전화가 걸려와서 그만해라. 그만했대요. 그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근데 오후 1시 반경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똑같은 방식의 디도스 공격 트래픽이 발견되는 거죠. 그 15분 내지 20분 동안 진행된 디도스 공격 트래픽은 어떤 형국이냐면 했다는 친구는 일관되게 자기 공격한 패턴과 시간을 이야기를 해요. 나머지 시간대는 거의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는데 유일하게 이 대목에 대해서는 공격한 사람은 공격을 포기했고 지시한 사람도 그만하라고 했는데 공격을 당하는 쪽에서는 공격 트래픽이 감지가 된 거예요. 한 20여 분 동안.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뭐 회선 증속하고 이래서 홈페이지 접속 장애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건 투표하고 직접 관련이 없긴 한데 이것도 낙공수에서 이야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후 한 4시, 5시경에 이 선관위에서 사이버 대표소를 한 번 더 우회해요. 그러니까 오전에 한번 우회해서 이제 정상화되고 난 다음에 일부 회선 복구했다가 오후에 다시 사이버 대표소를 찾아가는데 왜 찾아가느냐 하면 개표하니까 혹시 뭐 그 사람들 이야기는 또 다른 2차 공격에 대비해서 그럼 그럴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이버 대표소를 엉뚱한 데를 찾아가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공한 사이버 대피소라는 데를 찾아갔더니 거기서 1시간 반 정도 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해외에서 접속하는 사람들은 홈페이지가 접속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 뒤늦게 알고 다시 부랴부랴 KT 사이버 대피소로 가요. 오후 한 저녁 8시 반에. 근데 물론 이게 투표를 방해하는 결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그것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식하다. 사이버 대피소로 옮기면 뭐 어떻게 되는지 아예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라서 뭐 아무데나 막 들어갔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고 또 하나의 가능성은 이제 그 처음부터 그날 새벽부터 그 전날부터 이날까지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뭔가 하여튼 속된 말로 겐세이 하려고 했던 그걸로 이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대표를 포함한 것까지. 예를 들면 뭐 아주 음모적으로 생각을 하면 대신 이제 그런 내용들은 기사 직접 쓸 수 없는 거예요. 근거가 없으니까. 근데 그 두 번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걸 일단 먼저 대전제가 뭐냐면 선관위를 공격한다고 해서 투표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물리적으로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합니다. 이 선관위를 공격한 목적을 기본적으로 투표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사이에 큰 논리적 간극이 있어요. 선관위 홈페이지는 알리는 것이라고는 투표소 주소, 정당의 정책들, 후보들에 대한 정보, 투표율에 대한 정보 이거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 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투표소의 위치 정보. 투표소가 많이 바뀌었다면 평상시보다 많이 바뀌었거나 혹은 어쨌든 바뀌었다면 투표소 위치를 아침에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접속했을 때 이 투표소가 이 선관위 홈페이지가 안 열리면 투표 방해가 일어나요. 그리고 두 번째로 투표율도 사람들에게 투표를 하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됩니다. 생각보다 투표율이 낮다. 나라도 가거나 혹은 내 친구한테 전화해서 투표하라고 요구하거나 그 두 가지 모두 투표에 영향을 끼칠 수 간접적으로 있죠. 나머지는 선관위 홈페이지가 다운돼도 만약에 자기 투표소가 절대 바뀌지 않거나 투표율을 확인하는 사람이 없으면 선관위를 아예 폭파시켜도 선거에는 방해가 안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요인만 있는 거예요. 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관위를 공격해서. 그러니까 아침에 공격한 것은 기본적으로 투표소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에 대한 방해가 될 수 있죠. 그럼 그 전제가 투표소가 많이 바뀌었으니 투표소 위치를 확인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그러므로 내가 디도스 공격을 해서 그 사람들을 방해해야지. 이렇게 연결돼야지 그 말이 되는 공격이거든요. 근데
검찰의 혹은 경찰의 수사 발표에 핵심적인 그 내용이 없는 거예요. 왜 선관위를 공격했냐? 투표 방해를 하려고. 그런데 그냥 투표소만 선관위만 공격한다고 투표 방해가 안 일어난다니까. 이제 경찰과 검찰이 수사했어야 되는 대목은 애초에 아침에 투표소 변경이 많아서 접속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고 선관위 공격을 하려고 했느냐. 이 대목이 빠졌어. 그 대목을 어떻게 알았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빠졌고, 그 다음에 오후의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같은 팀에 있는지 다른 팀에 있는지, 혹은 그냥 전혀 다른 디도스 공격이라는 게 사실 상시적으로 많이 일어나거든요. 많은 홈페이지에. 그런 것 중에 하나인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혹은 사이버 대피소로 간 것이 실수인지 의도인지 모르겠으나, 만약에 그걸 이 관점에서 해석하자면, 그 투표율이 그때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한단 말이죠, 원래는. 그것에 대한 방해가 2차 팀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건 우연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음모론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 두 가지는 똑같은 목적을 위한 거지. 아침에는 투표소 변경을 방해하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투표율을 확인하려는 것을 방해하려는 4시간 투표율을 2시간마다 한 번씩인가 투표율을 계속 선관위 사이트에서 알려주게 그렇죠. 알려주고 확인하지 있죠. 못하게. 실은 저는 그래서 총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대체 구급 수행 비서한테 투표 방해, 디도스 공격 이런 아이디어를 심어준 누군가가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정치 파트가 저는 개인적으로 더 사실은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사실. 의혹이었거든요. 그리고 네. 선관위의 대응은 그것이 이제 디도스 공격을 하는 것만으로 선관위 망 자체를 다운시킬 수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선관위 망을 다운시킬 수 없는데 선관위는 어쨌든 이 정도의 트래픽 가지고는 처리가 되어서 충분히 정상적으로 떠야 돼요. 느리긴 해도. 근데 그날 홈페이지는 접속이 됐는데 이 주소 검색창까지도 접속이 됐는데 주소에다가 자기 주소를 쳤을 때 자기가 가야 할 투표소의 위치가 안 뜨고 에러 메시지가 뜨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지. 근데 이것은 디도스만으로 일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얘기했던 것이 그 대목은 저희가 이번에 취재를 못했습니다. 거기까지 안 갔구나. 수사 자료가 진도를 아직 따라오지 못했어. 근데 이제 하나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또 하나가 범행 이제 지금까지 검경 수사 결과로만 보면 주모자 중에 하나인 공현민이란 최구식 의원의 비서가 구속 직전까지 몰던 차 안에서 발견된 USB 장치가 있어요. 검찰에 제출된 적이 없어요. 저희가 그걸 구했어요. 봤는데 절도. 아니요, 절도한 거 아니에요. 절도한 거 아니에요. 절도를 많이 시키지 후배들.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그걸 한국 기독교회 협의회에서 입수를. 입수 과정 걸로. 포함, 비밀이지. 근데 왜 그분들이 갖고 계셨는지 참. 그거 이야기가 재밌는데, 그 이야기 하자면 또 좀,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그 고영민이 몰던 차가 최구식 의원이 타던 차예요. 이 사람은 운전기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 안에 이제 자기 물건 두다가 USB도 갖다 놓았던 것이고, 근데 잡혀갔잖아요, 수행비서가. 그 차가 이제 중간에 붕 뜬 거예요. 차는 그냥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차를 이렇게 가족도 있고 친척들도 있고 하니까 왔다 갔다 차를 어떻게 처분하고 이래야 되니까 청소를 하다가 발견한 거죠, 뭔가를. 근데 잡혀 들어갔으니까 이게 뭔가 좀 도움이 될 만한가 싶어서 누군가에게 이제 좀 봐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제가 구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보면 사진도 있고 그 의원방에서 설 추석 때 누구한테 선물 보냈는지 다 나와요. 그건 저희가 기사 안 썼어요. 하여튼 그런 의원실의 몇 가지 자료들과 함께 그 이른바 사업계획안이라는 각종 문서들이 발견돼요. 매우 정교하지 않은 거친 문서들인데 핵심이 그거예요. 국회 문화관광위 쉽게 말해서 그다음 사행산업감독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문화관광부, 심지어 법제처를 상대로 로비를 벌이고 그 어떤 표현들이 있느냐 하면 사감위원들의 교체 시기를 주문한다. 교체시키도록 하자. 그다음에 사감위 후보위원들을 우리가 만나자. 그다음에 사감위에서 법제처로 무슨 자료가 전달됐는데 구체 내용은 확인 뒤에 연락 주기로 했다. 그 확인을 누가 주기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문화관광부 승인만으로는 사업이 안 된다는 문광부의 최종 확인이 왔다. 그 다음에 방통위하고도 교류해야 된다. 구급 수행비서가. 국회의원 구급 수행비서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운전기사예요, 그냥. 그 다음에 이번에 검경수사 자료에서 발표한 그 공현민에게 지시를 내렸다는 국회의장 실에 있는 이제 김태경 비서도 그냥 운전기사예요, 쉽게 말하면.
국회의장 비서라고 해서 그렇게 막 대단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발상 구상 자체가 이제 뭐 우리가 짐작은 했지만 이 발상 자체가 훨씬 더 높은 다른 윗선이 있다. 이 기획안을 도과하게 만든 어떤 다른 이유들이 힘이 있다. 이런 것까지는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게 누군지는 아직 못 밝혔고 조만간 써야겠죠 저희가. 아직 따로는 지도 모르는데. 코치해 주세요 그러면. 누가 배우 일단- 누가 배우인가요? 정확한 배우는 우리도 모르죠. 하지만 중간쯤까지는 알아 우리는. 말씀하셨어요? 안 말했지. 낙검수 안 들어도 되는 거잖아요. 저희도 알아요. 사실은 알고 있는데 못 쓰는 거죠 사실. 응? 난 두 사람 다 아는지 모르겠네. 손바닥에 써서 종이로 써서 먹어. 정봉주라는 이름은 한 정치인의 이름을 넘어 낙곰수 4인방 중 한 사람을 넘어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처한 불합리한 상황을 상징한 이름이 됐습니다. BBK 저격수로 2008년 대선 과정에서 이명박 후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받고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 정 전 의원은 한국의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류 중인 정봉주법 통과가 왜 필요한가를 보여주는 자유로운 정치 참여를 위한 시민 교양서. 정봉주는 무죄다를 시내21 북스에서 협찬합니다. 이게 어쨌든 이게 기술적인 논쟁으로 빠져서 선관위의 무능이나 착오나 판단 미스 프레임으로 빠져들기 쉬운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걸 원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러면 선관위가 져야 할 책임의 범주가 사실은 적잖아요. 뭐 누군가 무능했거나 착오를 벌였거나 그러니까 긴박한 가운데 판단 미스를 했거나 이런 정도의 문제로 결론 나길 원하겠죠. 이걸 기획한 쪽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것이 의도고 기획이고 작전이고 하는 면이 정확하게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드러나도록 방향을 설정해 가야 된다. 저희로서는 위험한 이야기, 의도를 설정하고 간다는 건 아니고 저희는 사실관계를 추적해서 어떤지 밝혀낸다 이렇게 근데 표현하죠. 예. 물론 그렇긴 한데 이제 그렇게 썼을 때 위험은 이게 있다는 거죠. 똑같은 말도 생각해 보면 이게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그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사실관계가 그렇게 아까 비유를 들자면 이게 회선이 3개가 있는데 이제 회선을 KT선으로 뭐 디도스 공격이 들어온다고 해서 KT를 잘랐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듣기에는 KT로 디도스 공격이 들어오니까 KT를 잘라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인 답변이에요. 이게 눈높이에 맞아요 일반인에. 근데 이게 물과 같아서 여기를 막으면 절로 들어가는 거지 KT로 들어오는 걸 자르면 LG망원으로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당연하잖아요, 인터넷이. 그러니까 회선을 자를 게 아니고 회선을 늘렸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럴듯하게 설명을 하니까 사람들이 기술적으로는 다급한 가운데 그렇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건가 보다라고 넘어가게 되고 그게 선관위가 지금까지 버틴 힘이에요. 원천. 걔네들이 계속 버티는 이유가 그러니까 그래서 비유를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비유를 한번 했잖아. 그런 결정은 예를 들어 소방수가 불이 났다 이거야. 불이 났는데 이 불의 종류가 어떤 때는 거품으로 꺼야 되는 것도 있고 모래로 꺼야 되는 것도 있고 물로 꺼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품으로 꺼야 되는데 모래를 부었거나 모래를 꺼야 되는데 물을 부었거나 이거는 착오야. 그런데 기름을 부었다고 비유를 하자면 선관위의 대응은 착오의 범주를 넘어서는 거거든요. 이거는 처음 부으면 예? 처음 그러니까 들으시죠? 우리는 많이 들었어요. 부으면 기름 저만을 위한 방송 하실 필요 없으신데. 예. 부으면 불이 더 날 대응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사실은 사람들한테 기술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 결정의 성격을 이해가도록 해줘야 된다. 그지 한두 내가 그러니까 근데 제가 질문이 하나 있어요. 좀 이따가 낙검수의 방식으로 이제 조달하시고 저희 방식으로 하다 보면 만날 테고 대신 남은 문제는 누가 먼저 하느냐 이거죠. 예. 저희는 뭐 한번 까보자고 나중에. 예, 아니 저기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데. 저한테요? 예. 그냥 뭐 질문이 하고 싶어졌어요. 예, 예. 네네. 저도 할 얘기가 많지만 여기도 뭐냐면 또 선미아지 쪽을 추적하고 있잖아요. 예,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사실은 제2 전문가가 있고 그리고 이쪽 그 낙검수 전문가가 있고 그러니까 한겨레 21 쪽에 협조하는 전문가가 있고 낙검수 전문가가 있고 지금 한겨레 신문의 전문가가 따로 있는 거잖아요. 각각의 익명의 전문가들이 좀 다 존재하는데 그 익명이 같은 사람이 쓰는 거예요. 익명이 나와. 손바닥에 한번. 근데 최소한 한 사람은 다 공통되는 걸 알아 내가. 근데 그 전문가의 의견은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신문을 보면 그 전문가의 결론은 나오지 않잖아요. 그걸 쓸 수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그 기자님도 아시겠지만 기술 전문가들은 정무적 판단까지 쉽게 내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적 쟁점에 대한 의견을 얘기할 뿐이지. 예, 방금 이야기했던 뭐 배우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들은 할 수 없지. 모르는 거고. 다만 이제 저희가 일부러 좀 부추긴 대목은 그 이제 다 스스로 오픈하셨으니까 괜찮을 텐데 김기찬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극적으로 쭉 이제 문제를 제기해 오셨잖아요. 저희는 이제 다른 전문가들한테 김기찬 교수 이야기를 반박하고 반론하는 방식으로 많이 주문했는데 그 반론하고 반박하는 과정에서 이제 공통 분모가 아닌 것들을 제하고 남는 문제들 중심으로 보도를 한 거고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를 가설, 소설 뭐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아 이런 정도면 야 얘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겠구나 추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총수님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추론하는 능력이 있어야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도 해요. 그 이야기를 하신 거죠 아까. 아닌가요? 쭉 해봐 일단. 네, 근데 이제 우리 이미 몇 달 동안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추론을 이제 기술자, 과학자들의 이 궁금한 거예요. 네. 취재하셨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서로도 결론이 안 경쟁한다 나지? 내부에서. 실제 그렇습니다. 네. 궁금한 서로 특정 경쟁이에요. 여기 20일 이런 거 본지. 뭐 하여튼 의도와 동기를 파악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는 이제 뭡니까 한겨레 김보엽 기자 어디 가서 닭 사러 오래. 지난주에 우리가 안철수 맞아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총선에 원장이. 어떤 방식으로도 개입한다. 닭 걸었거든? 오늘 안 나왔네? 하기 시작했잖아, 봐. 다음 주에. 어쨌든, 무슨 얘기 하다 보면, 우리 기술자들. 우리 엔지니어들. 10명이라고 주장하는. 10명이라고. 아니, 실제 10명 정도 돼요. 그리고 그 엔지니어들 중에는, 그 엔지니어들 중에는 이런 업체에 근무하는, 뭐, KT, LG 엔시스, LG U 플러스, 이런 데 근무하는, 실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업으로. 그런 일을 데일리.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정치적 얘기 빼고 기술적 관점에서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이 일이 벌어진 것 같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이라는 걸 쫙 빼고 그냥 현상만 보자. 그날 아침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내가 주소를 입력했는데 디도스 공격 받았다고 하고, 이 정도 트래픽이라고 하고, 그 다음 주소가 열리지 않았다. DB가 열리지 않았다. 이거 물론 더 디테일하게 이런 현상들을 쭉 놓고, LG 보고서도 있고, 놓고, 어떻게 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을 거 아니냐. 일단 100% 공통된 이야기는 디도스만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건 너무나 100% 동의하는 바고, 그러면 그 다음에 시나리오가 뭐냐? 그 다음에 시나리오가 둘 중에 하나예요. 외부에서 누군가가 들어가서 그렇게 DB 연결이 되지 않도록 해킹했거나 아니면 내부에서 DB 연결이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썼을 것이다. 둘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그거 외에는 없어. 무주인, 귀신, 혹은 뭐 컴퓨터가 지 혼자서. 그러기 전에는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옵션이 많은 게 아니에요. 무수한 가능성 중에 하나가 아니라 2개 중에 하나라고. 그 툴을 뭐를 썼냐, 어떤 방법을 썼느냐는 그 다음에 따져볼 문제지만, 그것이 이 서버에 접근 가능한 내부자, 혹은 뭐 하여튼 공모, 뭐 전체는 아니더라도 누군가 도움을 줬다 안에서. 아니면 내부에서 아무런 도움 없이 디도스처럼 누군가 밖에서부터 공격에 들어가서 그렇게 만들었다. 둘 중에 하나를 놓고 얘기하면 결론은 항상 똑같아요. 이건 누군가 도움을 주지 않고서 일어나기 힘들다. 이거지. 기술자들의 이야기는. 근데 기술자들은 그건 누가 시켰다. 어떤 정치적 프레임 안에 나왔다. 이건 말하지 않죠. 이건 말할 수 없는 영역인데, 거기서부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정무적인, 정치적인 이유를, 동기를 찾아내고 범인을
뭐 사주한 사람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선관위가 그래서 선관위 뭐 15명 전체다가 개입됐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도. 당연히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고. 누군가가, 그 선관위가 15명 중에 한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지. 하여튼 누군가가 내부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지 않고서 써봤다면서 이런 일이 현상이 일어나기 힘드니, 그렇다는 얘기는 그러면 언제 규모가 다른 거죠. 20대가 단순히 술 처먹다가 자, 디도스로 선관위를 때려! 이렇게 프레임을 그리기에는 사건의 규모와 양상이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선관위에 계속 매달리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기술적으로나 혹은 데이터로나 어느 정도 입증이 되면 그 다음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나왔으니 자, 밝혀내라. 누가 이걸 사주했냐. 선관위 내부도 또 디도스도 사주할 그 사람을 찾자. 라고 이제 논리적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건데, 거기서 선관위에서 막혀 있는 거예요. 선관위가 잘 방어해 왔어, 이때까지. 막혀 있으세요? 예? 막혀 있으신가 보죠. 아, 우리는 안 막혀 있죠. 근데 그것을 저 조금 보여요. 조금? 네. 그거를 대중들도 설득되고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동의하기까지 가려면 이걸 일단 넘어가야 되는 거죠. 이걸 넘어가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럼 범인이 누구냐. 올해 내내 잡아낼 거야. 지금 이제 특검이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특검이 지금 뭐 선관위 압수수색도 하고 이런저런 수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 뭐 향배는 어떻게 좀 그러니까 특검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한번 했죠. 이미. 뭐라고 특검이 진행되면 특검의 결론은 대략 해킹이 존재했다고 저는 하는,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 프레임으로 끝날 걸로 예상한다. 하나는 긴박한 가운데서의 착오, 판단 미스, 기술적 과실의 범주의 결론 플러스 또 하나는 외부 해킹이 존재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외부 해킹이라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혀 새로운 뉴스가 나온 것 같거든요. 그리고 외부 해킹이라고 하면 디도스처럼 외부에서 공격한 거예요. 선관위가 한 게 아니라고. 외부 해커가 있는 거지. 그렇게 되면 이것은 선관위의 책임이, 그러니까 선관위의 무능이나 뭐 태만이나 과실은 될지언정 이 전체 그림, 누군가가 사주하여 큰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 것은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도 뉴스는 해킹이 존재했다. 오, 새로운 뉴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섹시해지지. 그래서 저는 뭐 해킹 툴이 나중에 발견된다든지 그 안에서 뭐 아니면 이런 식의 특검 결론이 나올 거라는, 물론 4.1 총선이 200석 하고 야당이 그럼 그렇게 못하겠지만 지금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저는 뭐 시나리오까지 못 쓰겠지만 적어도 특검이 지금 그 이 사건을 제대로 파헤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건 분명해요. 그렇죠. 선관위가 헌법 독립기구인데 헌정사상 처음으로 선관위 내부자 공보를 포함한 방식으로 사건이 예를 들면 발표되어졌을 경우에, 그것도 대선 직전, 지금 수사 기한상 이제 5월, 6월 그렇게 돼 가는데 대선을 불과 얼마 앞두고 사실상 다 갈아치워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텐데,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발표를 하려면 진실을 파헤치는 힘 못지않게 여러 가지 정치 사회적인 환경이 마련되어져야 되는데, 저는 뭐 야당이 200석 얻더라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부터 특검의 동기나 의도를 의심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 밝혀내기 굉장히 있는 그대로 밝혀내기 그리고 너무 힘든 오랫동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마사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특검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저희를 기대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한겨레의 플레이도 주목하고 있고 탐사보도 팀이 붙었거든요. 시작됐죠. 네, 드디어. 그 팀이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아무도 안 하다가 우리만 써있 때까지. 그동안 왜 주목 안 하셨나요? 그 총수님은 매일 한겨레 신문 읽으세요? 매일 읽지는 않지만 네. 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한겨레 신문 매일 읽지는 않지. 얼마나 자주 근데 읽으세요? 한겨레 신문이나 따로 특별히 신문을 보지 않아요, 저는. 네. 구독한 적도 없고. 그리고 쌤쌤이네. 심지어는 내가 글을 써서 내가 아니는데 뭐. 낙검수를 하여튼 제가 못 들었고, 낙검수에서 발화되는 이야기들을 좀 전에 듣다가 저도 하는 일이 있으니까 다른 걸 좀 하다가 좀 늦게 시작은 했어요. 네. 이거는 작년 시험부터 얘기한 거야. 작년 10월 탐사보도 팀도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내가 불만이 딴 데 있다는 게 아니고, 진행자가 제 후배니까 유리한 점이 많네요. 저는요? 이제 너는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래도 한게 어디야? 늦긴 늦었죠. 유래. 솔직히. 예.
그래도 한겨레가 유일해요, 이게. 그나마, 사실 심지어는 이것이 제가 한겨레가 주장한 여기까지. 한겨레가 진도 나간 여기까지도 일종의 음모론이고, 말도 안 된다고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진보 매체에서 주장했어요. 음모론을 그만하라고. 탐사 보도도 해보지도 않고. 어떤 선관위 출입 기자가 그런 칼럼을 그런 거 쓰기도 했었죠. 했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아니, 처음으로 선관위 쪽에, 그러니까 이것이 의도적인 정치권에서의 공격이라는 걸 밝혀낸 것만으로 큰일을 했으니, 이제 그만 오버하고, 음모론 그만해라. 내용을 모르니까 그런 거거든.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낙검수 만들었었기 때문에 그 저 앞에 1만여 쪽의 검경 수사 자료가 딱 놓여져 있었고 사전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말 그대로 이게 무엇인지 들여다보고 기사 되면 기사 쓰자라는 판단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같은 비슷한 결론이 여기까지 온 거죠, 중간이. 우리 수사기록은 안 봤어. 자꾸 비슷한 결론을 얘기하시니까 좀 그런데 하여튼 뭐 수사인데 어떡해! 안 들었으니까 똑같은 얘기를 다 했는데. 디테일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 디테일이 좀 다른 디테일을 우리가 일부러 생략한 거예요. 왜냐면 그 얘기를 다 하면 오디오로는 전달이 안 되니까. 하여튼 예 그런 거니까 이제 그런 생각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낙검수니까 더 신뢰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분들도 물론 계실 테고 한겨레가 기자들이 달려들어서 전문가들과 함께 이런 방식으로 게다가 수사 자료를 토대로 해서 교차 비교해 봤더니 이렇더라. 이걸 더 신뢰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거보다 이게 훨씬 더 큰 특징으로 난 봐요. 이거 종특. 이게 뭐냐면 보안업체에서 언론 플레이를 적용했다. 지면으로 최초로 보도된 거죠. 그러니까 선관의 대응이 이상하다. 이것은 이제 데이터 혹은 수사 기록을 통해 접근한 것이라면 선관위가 사실은 이때까지 디도스와 관련된 우리는 부정선거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계속 부정선거 사건의 독립된 헌법기관이 자기들이 이렇게 단순한 기술적 방어밖에 없었다면 하는 짓이 너무 이상하다. 그런 이상한 짓들을 많이 거론했죠, 이때까지. 그렇죠. 대단히 이상하다고 한 것 중에 가장 이상한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보안업체에다가 언론 플레이를 해달라고 한 거. 네, 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뭐 편집되겠지만 1200만의 제보자 그리고 검경 만여 쪽 보고서 부럽습니다. 그 사이에 세력은 한겨레 20일. 아무튼 뭐 1200만의 제보자. 네. 이 내용. 사실은 이제 보안업체에 언론 플레이 종용했다라는 이 보도가 낙검수에 등장을 하긴 했죠. 등장을 했고요. 심지어는 이 내용이 며칠 전에 음원으로 등장을 했죠. 저희는 지난주에 먼저 주말에 보도가 나왔는데요. 쓸쓸하게 묻혔습니다. 문재인 손수조 눈물 자객이 이렇게 많을 줄이야. 이거에 한 방에 쓸려 나갔습니다, 기사가. 근데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희가 만난 분이 이번 사건의 실무에 아예 사건 발생부터 지금까지 직접적으로 관련된 당사자입니다. 어느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사실 제보자 보호를 위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 상황이 좀 안타깝긴 한데요. 그분이 언론 플레이를 종용했다라고 직접 증언한 겁니다. 제가 직접 만났고요. 그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시스템을 완전히 고치는 거, 개비를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사업으로 진행됐다. 100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진행됐다라는 이제 증언을 저희가 이제 입수를 했죠. 저희가 약 한 달 전에 얘기했던 건데 아무도 받아쓰지 않았었죠. 네. 근데 손수조에게 쓸쓸히 묻혔는데 이틀 뒤에 낙검수에 그분이 맞으신지는 모르겠으나 뭐 어쨌든 언론 플레이 내용은 그러니까 이제 그 선관위가 보안업체들한테 언론 플레이를 요구한 거는 그 내용이라는 게 결국 이 모든 게 디도스 때문이라고 말해달라. 디도스 때문이다. 말해달라고. 다른 뭐 배후에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디도스 때문이고 그다음 현장 전부 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보안업체가 아니고요. LG 엔시스가 그 자료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LG 엔시스에다가 대고 책임지라는 거죠. 그 자료 니네가 그러니까 LG 엔시스 언론이 그날 현상은 디도스하고 무관하다고 결론을 내버렸으니까. 왜냐면 그 보고서는 당일날 나와버렸거든요. 그냥 담당 분야가 쭉 로그 보고 이 서비스 장애는 디도스와 무관함하고 탁 내버린 거예요. 내버렸을 때 보고서가 있는 거잖아. 근데 그 보고서가
오랫동안 숨어 있다가 나온 거죠. 나온 그렇죠. 건데 3장짜리 보고 간단한 보고서는요. 근데 이게 디도스 방지 장비를 운영하는 업체의 보고서다 보니까 이 힘이 실리는 거죠, 거기에. 힘이 실려서 선관위에서 요청을 한 거지. 야, 그거 디도스 때문이 아니라고 말했는데 디도스 때문이라고 다시 말해줘. 라고 이 왜 그런 요구를 해? 선관위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사실은 저도 듣고 있습니다. 낙공수를 듣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기사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요청을 한 거죠. 결론적으로 근데 이제 LG 엔시스는 언론 플레이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냥 보고서를 낸 걸로 입장은 정리를 한 거죠. 그냥. 네,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은 LG 엔스는 기술업체니까 그런 결론을 내려면 그런 결론에 합당한 로고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날 있었던 일을 싹 뒤엎는 로고를 지들이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어떻게 책임져, 자기들이. 이런 정치적 요구에 기술업체가 응하기가 어려운 거지.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여기서 나온 얘기가 싹 시스템 전체를 개비해라. 개비라는 네, 용어를 다 바꿔라. 쓰죠. 네. 물론 선관위는 그거 우리가 방송하고 나서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흑색선전 대응 TF에서. 애초에 그랬죠. 네, 저 거짓말이라고 믿지 말라고 라디오에 나와서 방송을 막 했다고요. 근데 그 요청을 받은 업체에서 우리 받았다고 그렇게 내가 그러니까 그러면 그 갭의 의미가 뭐냐? 우린 모르니까 기술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아니 무슨 거기 있는 모든 걸 다 없애버리려고 하나 보죠. 그래서 증거인멸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 것인 거죠. 그 얘기를 한 달 전에 했지 이미. 근데 이제 이게 근데 아무도 안 믿어. 근데 이제 이게 기사를 보면 하영 기자의 기사 한겨레 20일 기사도 보면은 결론을 짓지는 아직 않고 있습니다. 좀 아직 좀 조심스러운 상태고 이 이응 씨 당사자 이응 씨의 언급을 계속해서 그냥 주장을 전하는 정도고 뭐 아직 사실로 확인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아니 근데 그 요청을 받은 업체 사람이 요청을 받았다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게 들은 얘기가 아니고 당사자라니까 그런. 근데 선관위 쪽에서는 다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부인을 하고 있는 지점하고 인정을 하고 있는 지점이 있는데 종용을 한 지점이나 아니 개비를 하려고 했던 지점까지는 선관위는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한 입장 차이가 조금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언론 플레이를 부탁을 했는데 그 언론 플레이라 함은 그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와서 이야기를 해달라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언론에 그 얘기를 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읽는 독자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괴담을 유포하고 있는 일부 음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부 음원 대응하기 위해서 설명을 위해서 해달라. 그리고 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사실상 완전히 기존의 체계를 그러니까 그 저장을 해둔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거는 좀 다른데 두 번째 거에 대한 해명은 사실은 선관위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따로 저장을 한다고 해서 개비되는 과정에서 없어지는 자료까지 모두 다 저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일부는 저장이 가능하지만 모두 할 수 있는 건 그렇죠. 아니다. 예. 그러니까 분명히 그러니까 이 한겨레 21에서도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결론을 내고 있지는 않죠.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다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저희가 주장하는 부분 시스템 개비라든가 언론 플레이 종용이라는 사실 자체는 사실인 겁니다. 기사 이런 내용도 있네. 시스템 개비는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컴퓨터에서 의혹을 제기해 없던 일이 됐다. 이응 씨는 선관위에서 LG 엔시 쪽에 없던 일로 하자고 통보했다. 아마 낙검수에 알려지지 않다면 그대로 진행됐을 것이다. 그거 중요해. 동그라미 근데 이 기사가 죽었어. 사람들이 별로 읽은 사람이 없어. 손수죠. 카퍼레이드. 네, 그러니까 이게 한겨레 20일 그 해당 기사인데요. 딱 요만큼인데 아마 더 클 수도 있었을 기사일지 모르겠으나 커버 스토리는 이렇게 이정희 대표님. 그 당연한 선택 아닌가요? 이 중에 나오는 한겨레 21의 그렇죠. 이런 정치 기사 그렇죠. 쓰는 거 예, 지금 예. 그 혹시 편집장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건 아닌 거죠? 기사 커버는 안 써줬다고. 네, 선배에 대한 불만은 꽤 있습니다.
하영 기자는 저랑 같이 일하던 시절에 자기가 쓴 기사를 커버를 안 써주면 무척 우울해하고 화나고 짜증내고 저항하고 반항하던 기자였어요. 혹시 그래서 오늘 지금 이야기도 그러려고 그런 이야기 하려고 지금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 네.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메이저 언론사가 저희가 메이저인가요? 이야. 그 진보 매체에서는 메이저 언론사가 드디어 이 디도스, 선관위 11 부정선거 사건에 탐사보도팀을 투입했다는 사실에 대단히 박수를 치면서 앞으로 보조를 맞출 일이 있으면 보조를 맞추고 싶은데 보니까 욕심이 많아서 보조를 안 맞출 것 같아요. 당분간은 그쪽이 손댈걸? 우리가 훨씬 진도가 많이 나와서. 자, 그래서 앞으로 이 11일 부정선거 사건에 관해서는 재밌는 뉴스가 한겨레뿐만 아니라 아니죠, 우리뿐만 아니라 한겨레에서도 계속 나올 것이다. 대단히 반가운. 네, 노력하겠습니다. 저 1분만 좀 주시면 편집될지도 모르겠지만. 오케이. 네. 대한민국 성매매 보고서 마지막 회가 이번 주에 실리게 됩니다. 한겨레 20일 하호영입니다. 본인의 기획이거든. 네. 제가 여기 와서 처음 나온 게 벌써 석 달 전인데요. 그때 시작했던 게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성매매 감옥이라는 제목으로요. 네, 마지막 회가 이렇게 실리는데요. 네. 자기야? 그거 사진? 큰일 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얼굴을 가린 거 보니 자기 같은데? 첫 번째 성매매 말할 수 없는 비밀에서는 강남 지역 성매매를 알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한국 남성의 성이었는데 지난해 한국 남성 10명을 기준으로 해서 4명이 성매매했다라는 사실 처음으로 보도했고요. 여성의 성매매, 청소년의 그 성매매. 낙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네. 청소년 성매매. 청소년 성매매 같은 경우에는 가출한 청소년들이 대부분 성매매로 유입되는 이유는 빈곤 때문이고 10명 중 경험한 10명 중 8명은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은 외국인 여성 성매매입니다. 예, 좀 많이 딱딱하고 하드보일드한 내용이긴 한데요. 많이 좀 이렇게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편집되겠죠? 원래 여기 나와서 자기가 쓰는 기사가 광고다고 이러는 건가? 네, 한겨레 20일. 자기 막 자랑하고. 한겨레 20일. 아는데 하영이 이제 팬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모자라다고. 아니 하호영 기자가 지난주에 저랑 같이 한 뒤로 좀 뭐 바뀌었나요? 아니 그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자기 처음 나왔을 때랑 비슷했거든요. 대단히 긴장돼 있고. 더 제가 아직도 안 풀렸어 보니까. 더. 진짜 방송인 줄 알아? 이거 뭐 진짜 방송이야! 노는 거지. 근데 눈치를 챈 거지. 방송의 성격을. 눈치를 채고 그래서 공중파를 안 합니다. 막 놀기 시작하는 거 망가져가지고. 그러면서 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제작진이 꼭 전해달라고 신기하다 귀엽다라는 댓글이 많이 달렸다고. 그건 제가 답니다. 저희 와이프랑 완전 적응했어. 완전 적응했어. 돼지 만약에 낙선하면은 부끄러우니까 다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해. 자, 어쨌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한겨레에 에이스가 투입됐다. 그 점에 있어서 큰 기대를 합니다. 네. 결론이 그런데 디도스 때문이었다고 나는. 자, 여기까지 하고 광고 샤워기. 네, 우리 샤워기. 한겨레 에이스한테 좀 시켜봐요. 뭔 얘기가 지금 샤워기 꼭 좀. 이걸 읽으시면 돼요. 이걸 읽으시면 돼요. 이게 어떻게 나가는 건가요, 방송에? 방송에 그대로 나가지 뭘. 이거 못하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평소에 읽으시는 연설 톤으로 하시면 됩니다. 재밌게. 저번에 보여드렸는데, 제가 보여드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왜 샤워기 물줄기가 세지는지 쑥스럽지만 제 덕인지는 몰라도 구매가 더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하하하. 다음에는 녹과 염소가 제거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해보겠다고 대본에는 나와 있는데 암튼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온 그 명품 스킨케어 음이온 샤워기 음이온 팡팡 녹과 염소 제거 수압 빵빵 아토피 안심마크를 획득한 국내 우수 중소기업 인기 상품입니다. 주문 전화까지 읽어야 되나요? 080-667-4949 080-667-4949 또는 한겨레 TV 배너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게 어디에 쓰는 물건인가요?
이거 못 박습니다 여기. 샤워기에서 이 물이 나옵니다. 이거.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샤워기 사실 필요 없어요. 샤워기가 안 되는 게 없는 샤워기거든. 3만 원인데 안 되는 게 없어. 말이 돼 그게? 내가 30만 원이면 믿겠어. 3만 원인데 막 아토피도 되고 뭐도 되고 수압도 세지고 막 그럴 리가 있냐고.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보고요. 샤워기는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